자, 오늘 말이죠. 1강 지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 지수하고 로그라는 단원에 대해서 물론 로그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긴 드릴 겁니다. 왜 배우냐 이거야. 왜 배울까? 지수하고 로그? 상당히 고전적인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수의 내용이 만약에 굉장히 고전적인 수학이었고 뭔 소리야 이게. 예전에는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 만약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굳이 이 단원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책 가장 맨 앞부분에 지수와 로그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는 고전적인 학문이 아니고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맨 앞부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용처가 과연 어디냐, 즉 왜 배우냐를 갖다 일단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지수라는 학문이 있었었고 로그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어떤 학문이 먼저 발견되었을까? 왜? 우리가 지수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No! 지수가 아니에요. 로그라는 학문이 지수라는 학문보다 100년이나 먼저 발견되어진 학문입니다. 1500년대 때 발견되어졌어요. 그리야? 그러면 로그라는 학문은 왜 발견되어졌을 것이냐는 겁니다. 발명은 필요되기 때문에 발명되는 거죠. 발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발견하려고 노력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라는 놈이 왜 필요로 되어졌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첫 시간에 노가리 깐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일단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 강민성이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강민성이가 세계사를 안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강민성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이 나용환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야 뻥이야? 뻥이야. 생각으로 물어본 거야 그냥. 나용환 선생, 중세 유럽의 붕괴에는 중세 유럽이 붕괴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중세 유럽이 붕괴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붕괴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중세 유럽이 붕괴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알까? 바로 뭐냐면 말이죠. 중세 유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맨 대가리에 누가 있어요? 영주가 있네? 그래요? 김영주, 박영주 이런 영주 말고 영토의 땅이라는 영주가 있고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농노가 있네요. 농노가 뭐 하는 겁니까? 노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농사짓는 아가들이죠. 그러면은 영주가 있는 이런 영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농노들이 말이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영토를 갖다가 지키는 놈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기사. 오, 예, 굿, 기사. 택시기사 말고 이 기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주가 자기 이 영토를 갖다가 넓히면 넓힐수록 숙련되어진 기사가 필요하네요. 즉 전쟁 잘하는 새끼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는 말이죠. 기사들을 대우를 잘해야 돼. 그리고 기사들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뭐 칼쓰기, 창보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기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영주가 한마디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오리엔탈.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가 넘어왔어. 뭐가 왔을까? 비단? 나침반.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지금 뭐 남극 탐험하냐? 북극에 가냐? 여기서 나침반이 왜 나와? 뭐가 나왔다고? 화약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기사들이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실력 있는 기사들이 확보됐었지만 이제는 기사들이 딱 전쟁이 딱 벌어졌어. 말 딱 타고 말이야. 창 딱 저거 샤끼 와 죽는다고 쫙 이러고 갈라고 딱 하는데 뭐야 이거? 총 맞고 뒤진 거예요. 화약 파편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훈련이 창, 칼, 활 훈련이 많이 됐냐가 아니고 화약, 이 폭탄을 말이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누가 정확히 떨어뜨리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죠. 이런 기사계층이 중요성이 어떻다 현격히 낮아졌더라고요. 차라리 대포를 아니면 총을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포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대포가. 그래요? 대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대포를 갖다가 어느 지점에 떨어뜨리려고 그래. 포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얼마만큼의 화약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때 대포의 포신의 각도를 갖다가 몇 도로 해야만이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느냐.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계산 과정이 복잡하겠어? 복잡하지 않겠어? 복잡하더라고요. 그 계산을 누가 해줬다고? 로그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로그라는 학문은 말이죠.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로그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선 로그를 이렇게 정의해요. 로그가 뭐야? 딱 그러면 곱을 합으로 바꾸는 놈입니다. 뭐라고? 곱을 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곱이었을 때는 그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 곱이 아니고 뭐가 되면 합이 되면 크기가 굉장히 뭡니까? 작아져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뭡니까? 수월해지게 되는 게 바로 로그였었어요. 그래서 로그라는 학문이 수백 년 동안 그런 복잡한 계산들을 다 수행했습니다.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등을 다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딱 들어오면서 뭔가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컴퓨터. 계산기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 복잡한 계산을 말이죠. 로그표를 보고 수작업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컴퓨터 뚝뚝뚝뚝 치면 답이 찍찍찍찍찍 나와요. 소수점이야 뭐 천만짜리까지 값이 나오더란 얘기야. 이제는 그런 고전적인 의미에서 로그는 필요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그는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디에 로그가 사용되어질까? 천문학? 수능. 예스, 그 수능. 수능에 사용되어진대요. 맞아요. 수능에 나와. 그럼 수능에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지금 우리한테 로그가 사용되는 용처가 바로 뭐예요?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도 지각이 미세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런데 커다란 지진이 발생되게 되면은 흔들림의 정도가 무진장 커지겠지. 몇 배쯤 커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대충 얘기해봐. 몇 배쯤 커지라 생각해? 10배? 20배? 만약에 보통 때의 흔들림에 비하여 커다란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림이 만약에 20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령 지진계를 만드는데 이렇게 딱 하고 여기 지진계 여기가 종이가 이제 막 넘어가죠? 여기 이제 지진계 바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쫙 지진계 바늘이 있어가지고 종이가 막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치직치직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종이는 막 하고 이렇게 바늘이 있어가지고 치직치직 한다고. 보통 때는 이렇게 하다가 커다란 지진이 났어요. 그럼 이거 몇 배? 20배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종이만 조금 이렇게 폭이 넓은 거로 갈아 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통 때의 평상시에서의 땅에서의 그 진동에 비하여 커다란 지진이 발생된 진동에는 한 10만 배, 100만 배 정도의 진폭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진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커다란 지진이 났더니 폭이 몇 배가 됐다고? 10만 배, 100만 배가 됐어요. 그럼 종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만큼의 종이로 됩니까? 칠판만의 종이로 돼요? 아니죠. 종이가 뭡니까? 허벌나게 커야 돼. 상암 운동장만큼 넓이의 종이가 돼야 돼. 그럼 그 종이에 이걸 갖다 표시를 하려면은 이거의 길이 또 얼마가 돼야 돼? 이 새끼도 한 수백 미터가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지진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죠? 근데 왜 지금 쓸 수 없냐면요. 지금 차이가 굉장히 작았다가 무진장 크게 나서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진계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이죠. 짤짤이 알지? 짤짤이 하려고 그래요. 너 얼마 있어, 이 새끼야? 물었더니 이 새끼가 2,500원이 들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딱 지갑에서 돈을 딱 꺼냈어요. 야, 접어. 2,500원을 갔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겼어. 근데 2,500원 줘야 되지. 그 주려고 딱 거슬린다고 봤더니 내 지갑에서 나온 수표가 10조 원짜리 수표야. 얼마라고? 10조 원짜리 수표야. 짤짜리가 이게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네가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딱 나갔어. 씨발 나갔더니 손담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단위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크기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상호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해? 그럴 때 로그가 그들의 폭을 크기를 뭐 한다고요? 줄여주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들 자연계 학생들도 있으면 알겠지만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물에다가 내가 지금 수산화트륨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염기 속의 농도가 확 커지죠? 몰라? 이 새끼들. 그럼 이제부터 아무 말 막 해도 되네. 어차피 그자 모르는 거니까. 한마디로 물 속에 OH- 이온의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H 플러스 이온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강산인 황산을 갖다 셀이 버버렸어요. 그럼 순식간에 OH- 이온의 수로 급격히 줄어들고 H 플러스 이온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가 뭐 10배, 20배가 아니라고요. 수백만 배, 수천만 배만큼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나 뭐 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크기를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줄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때 뭐가 사용되어진다고요? 로그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령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는데 타자가 말이죠. 공을 빵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구를 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면 달나라에서 하고 있었어요. 달나라에는 뭐가 없는데? 중력? 네, 중력가 없어요. 아, 그 말이 안 되네? 네, 지구에서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기층이 없었어요. 공기층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공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배웠습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배웠지. 그런 거 몰라? 네. 몰라? 포물선을 움직이면서 움직여요. 그런데 많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들이 시간에 관해서 종속되어졌는데 그 종속되어진 표현을 전부 다 계산해 봤더니 많은 것들이 지수 함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더라고요. 로그 함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그의 사용처가 말이죠. 단순한 그 복잡 계산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그 원리를 봤더니 많은 원리들이 뭐에 의해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반감기. 아, 얘는 너무 모른다. 반감기라고 몰라? 우리가 오래된 거, 뭐, 나무가 오래된 나무 있으면 이거 몇 년 전까 할 때 우리가 탄소를 이용해서 반감기를 이용해가지고 연대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감기 같은 것들 전부 다 무슨 함수들하고 지금? 지수함수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이 로그나 지수의 용도가 훨씬 더 사용을 많이 되게 됐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교수님이야. 출제하시고 싶으셔. 그래요? 그럼 너는 고전적에서 고전에 사용되었던 그 로그와 현대에 사용되어진 로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출제하고 싶을까? 현재에 사용되는 로그를 더 출제하고 싶겠죠. 이해하냐? 그러니까 고전적인 로그인 복잡한 계산은 상대적으로 7차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된 문제수가 굉장히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된 것들은 총 16번 시험 중에서 한 2-3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반면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노가리 깠던 현대에서 사용됐던 로그의 개념들은 말이죠. 무진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발견도 로그가 먼저 되었고 사용 빈도도 로그가 먼저 됐는데 우리는 배우기는 뭐부터 배운다고? 지수를 먼저 배우더란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 쉬워서? 정답입니다. 쉬워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수라는 학문이 발전되고 로그라는 학문이 발전돼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가 서로 역연산의 관계라고요. 함수로 따지면 무슨 함수? 역함수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선택하기에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지수부터 하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뭡니까? 지수를 배우고 그걸 갖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뭡니까? 지수를 좀 더 심화돼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를 토대로 진짜 본격적으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로그로 넘어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수 자체만으로는 커다란 의미가 없지만 뭐 때문에? 로그를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지수야 로그야
로그야. 그러면 지수도 시험에는 나와 안 나와? 나와. 주로 어디에 나와? 1번. 주로 어디 나온다고? 1번 계산에서 나옵니다. 끝이야? 만약에 1번 계산에서만 지수 문제가 나온다면 수업은 그냥 20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에서도 그 단순 계산 2점짜리만 말고 뭐예요? 3점짜리나 4점짜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수 별로 재미없어요. 로그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신기할 겁니다. 특히 상용 로그 파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이야,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네. 좋아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로그 시간에, 상용 로그 시간에 맨 처음 내는 게 이거예요. 3의 300승 나누기 5의 200승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로그라는 학문이 없었다면 3의 300승 나누기 5의 200승 계산을 내릴 때 3을 몇 번? 300번. 300번 곱해야 되겠네. 3을 300번 곱하면 900인가? 아니지. 그건 3 곱하기 300이 900인 거지. 3을 일단 3번 곱하면 27이요. 4번 곱하면 얼마요? 81이요. 5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243이고 6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729. 아이고 6번. 그 다음부터 해서 벌써 몇 자리 됐어요? 4자리 수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번, 3의 300승, 3을 300번 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큰 값입니다. 5의 200승은 또 장난인가?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시고 그냥 앉아서 3의 300승만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는 밥하지 않고 뭐예요? 5의 200승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뭐 하고 있다고? 자. 두 분이 다 계산하셨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인쇄소 가가지고 말이죠. 종이, 롤지에 묶이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쫙 풀어요. 쫙 풀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산한 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그 다음에 쭉 걷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엄마가 쓴 걸 계산한 거 여기다 쫙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누기 하는 거지. 여기 숫자도 맞춰가지고 여기 뭐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좋아요. 아까 로그가 대포라든가 이런 거에 각도 맞추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기 지금 막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다 포탄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거 막 졸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지금 200m 앞에 여기서 빨리 좀 계산해. 알았어요. 빨리 계산할게요. 그래서 막 다 계산했더니 저기 말이에요. 코앞에 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로그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진짜로? 네. 좋아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일단 뭐 하냐면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선생님 저 새끼 뭐 하시는 겁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배우니까. 로그의 성질, 전우님 앉아서 벌써 조심해. 식사를 좀 하시고 좀 충곤증이 있으신 것 같아. 자, 이거를 갖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찢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300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200 곱하기 로그 5가 된다고요. 로그표에 가면 로그 3의 값이 나와 있어요. 로그 5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뭐가 되냐면 1, 4, 3, 1, 3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마이너스 1, 3, 9.8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값이 뭐냐면 3.33이야. 이 값이 3.33이야? 아니, 이 값이 3.33이라고. 그럼 요걸 다시 거꾸로 여기가 로그 어쪽으로 돼 있잖아. 요 새끼도 뭐로 바꾼다고? 로그 어쪽으로 바꾸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로그표를 이용해서. 그때 요거를 로그로 바꿨더니 3은 로그 1000이 되는 것이고 0.33은 로그 2.178이 되더라. 178인가 138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38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2138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3의 300승 나누기 5의 200승의 값이 2138이더라고. 이해하냐? 전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도 한참 걸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이게 바로 고전적인 로그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로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로그를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쉽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뭘 배운다고? 지수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파트에서도 말이죠. 충분히 4점짜리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말이죠. 사실 제일 어려운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수에서 거듭제곱근을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지수에서의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내리는 거가 수학능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는데 별로 쓸모가 없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아예 그냥 그 부분 띄어 먹고 갈까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칠까요? 제대로 가르칠까요?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데? 이해하기 좀 힘든데? 짜증나는데? 그래도 할 것이요? 이거 한다고 했다. 시작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말이죠.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꿈 많았던 시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아무 데나 쓰면 갈 수 있는 줄 알았었죠. 저는 연대 경영학과가 목표예요. 막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었었지.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제 목표가 좀씩 내려가고 있나? 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 5주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다시 쭉 올라오게 될 거야. 굿! 자,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떤 값을 제곱했더니 값이 4가 됐대. 요식을 만족하는 x 구할 수 있나? 네, 있어요. 얼마인데 x는? 2나? 마이너스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x 어떤 값을 제곱했더니 9가 됐대요. 요거 만족하는 값도 구할 수 있나? 네. 얼마예요? x는?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요번에는 어떤 값을 제곱했더니 5가 됐대. 야, 5는 4보다 크지? 9보다 작지? 요거일 때 2개 있었지? 요거일 때도 2개 있었지? 그럼 얘도 2개 있겠네? 구할 수 있어? 뭐야? 루트? 노. 우리는 뭐라고? 중1이야. 루트는 중2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 이 식을 만족하는 값도 얘처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음수니까 얘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있겠지. 분명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 야, 이렇게 쓰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x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고요?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배웠습니까? 지금 루트를 배웠어요. 그래야?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루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이런 걸 또 배웠네. 어떤 값을 세제곱했더니 8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했죠?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됩니까?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제로다가 돼서 x의 값 하나는 2고 또 2개는 뭐가 됩니까? 허수인 놈 2개가 있었다 해서 만족하는 실수는 2 하나 있었다. 이런 것을 푸는 걸 배웠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x 3승의 값은 27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서 x의 값이 하나는 뭐가 되고 3이고 허수 몇 개 있다? 또 2개 있다. 풀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x 3승 이퀄 10을 만족하는 x도 구할 수 있지. 야, 어느 놈은 3번 곱했더니 8 됐대. 그게 만족하는 2지. 3번 곱했더니 27 됐대. 그게 3이지. 3번 곱했더니 10 됐대. 걔는 누구야? 2.5? 2.3? 하여튼 2점 몇은 되겠지. 뭐라고 쓸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다고? 3제곱근 얼마다? 10이다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거듭제곱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떤 값을 7승했더니 4가 됐대.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7제곱근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거듭제곱근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제곱근은 아직도 우리한테 뭡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전부 다 지수로 바꾸시는 겁니다. 뭐로 바꾼다고? 지수. 다시 쓰면 4의 몇 승? 7분의 1승.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배웠죠? 그 지수법칙을 배운 걸 이용해서 거듭제곱근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뭐라고? 이제 시작이야. 잘 보세요. 어떤 놈을 n번을 곱했더니 a가 됐대.
어떤 놈을 n번을 곱했더니 a가 됐대. 그것을 만족하는 x를 찾아보시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n이 만약에 자연수였다면 이거는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네요.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모두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겠네. 근데 그 근 n 중에는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허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만족하는 x는 띵띵띵띵띵띵 모두 몇 개 있다고요? n개만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는데? n개 있는데 이 중에 과연 실수는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아까 x제곱 이퀄 4를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었죠? 하지만 x제곱 이퀄 마이너스 5였다면 만족하는 x는 있나? 없죠. 또 x 3승 이퀄 만약에 4가 됐다면, 아니 8이 됐다면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1개. 어떨 때는 2개고,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몇 개고? 1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가 과연 몇 개 있는지를 지금 따져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x의 n승 이퀄 a라는 x에 관한 방정식의 근 x란 무엇이냐면 바로 y 이퀄 x의 n승이라는 x에 관한 n참수와 y 이퀄 a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중 실근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은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 있느냐에 의해서 결판되어지겠네요. 자, a의 n제곱근은 모두 몇 개 있다고요? n개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과연 실수냐는 것은 a 값과 n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에서 결정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알게 되고 그래프를 알게 되면 교점의 개수를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단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y 콜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잘 봐. 자, y 콜 x의 그래프의 개형은 n이 2k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와 n이 2k 플러스 1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리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y 콜 뭡니까? x제곱이래요. 또 뭐 있어요? y 콜 x 4승, y 콜 x 6승. 다 이런 게 바로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자, y 콜 x제곱의 그래프는 중학교 때 배웠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쉽나 몰라도 돼. 중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y 콜 x제곱입니다. y 콜 x 4승 어떻게 생겼냐? 얘하고 생긴 개형, 독브라더는 똑같아요. 단지 얘는 얘보다 뭡니까? 캐 날씬합니다. 자, y 콜 x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죠? y 콜 x 4승의 그래프는 훨씬 더 날씬하다고요. y 콜 x 6승은 훨씬 더 날씬하긴 하지만 생긴 스타일은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y 콜 뭡니까? x의 몇 승? n승의 그래프예요. 2일 때든 4일 때든 6일 때든 8일 때든 다 똑같이 생겼어? 거기에 y 콜 a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y 콜 a라는 함수는 x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x가 들어있지 않은 함수를 뭐라고 말하지? 상수함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y 콜 a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즉 a가 0보다 뭐한 경우요?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y 콜 a가 이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y 콜 a입니다. 즉 a가 얼마일 때요? 0일 때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 교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로 봅니까? 0입니다. 그러다가 y 콜 a의 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즉 a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두 개 있네요.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놈이 양수가 되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다고?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해해? 자, 요 이참수 봐. y축에 대한 대칭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까지의 길이가 같겠네? 교점이 분명히 하나, 두 개 있지? 이 두 번째 놈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길이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결론! n이 얼마일 때? 2k일 때 x의 n승 이퀄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a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a가 0보다 뭐 하게 되면 크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있다고? 2개만큼 있겠네요. 하나가 누구고? n제곱근 a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 거예요. a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실근은 모두 몇 개밖에 없다고? 1개. 그리고 그 값은 뭐가 됩니까? 바로 0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뭐 하게 되면? 작게 되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근에게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값도 존재하지 않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해봐야 돼요. 짝수일 때 해봤습니까? 홀수일 때도 해봐야겠네? 칠판 지워도 돼? 네, 칠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이 n이 2k 플러스 1, 즉 홀수일 때에 y 콜 x n승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놈은 다 그렇게 생겼는데 한 놈만 예외적으로 생겼어요. 바로 y 콜 x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y 콜 x만. 반면에 y 콜 x 3승이나 y 콜 x 5승이나 y 콜 x 7승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차이는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폭이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다 얘도. 차수가 높아서 이렇게 생겼다 뿐이지 생긴 형태는 전부 다 같고 그래프들은 다 바로 요점 원점에 관하여 뭘 이루고 있다? 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n이 2k 플러스 1 홀수일 때 y 콜 x n승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x의 n승이 콜 a란 방정식의 근이란 뭐라고요? y 콜 x n승이란 함수와 y 콜 a란 함수와 교점 x좌표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점에 관하여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었어요. 기억하냐? 네. 이게 바로 y 콜 뭡니까? x의 n승입니다. n이 홀수일 때. 자, y 콜 a가 이렇게 생겼어요. y 콜 a. 즉 a가 0보다 뭡니까? 작습니다. 그래도 교점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요게 바로 뭐가 되고 있어요? y 콜 a. 즉 a가 뭐일 때요? 0일 때요. 그때도 교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요게 y 콜 a입니다. a가 0보다 커요. 그래도 교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다고 이걸 갖다가 n제곱근 a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n이 2k 플러스 1일 때는 a의 값이 0보다 뭐예요? 크든가 같든가 작든가 관계없이 x의 n승 이퀄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십니까? 네. 자,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잘 봐. 자, n제곱근 a가 실수냐 아니냐의 판단입니다. 자, n제곱근 a가 실수가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가 실수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기서 n은 뭐일 수 있어요? 2k 짝수일 수 있죠? 자, n이 여기서 2k 짝수가 되면 어떨 때 애가 실수가 돼요? a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 분명히 실수지. 0일 때는 실수지. 0보다 작으면 안 되지. 왜? 짝수일 때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실수가 되려면 n이 2k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0보다 뭐가 돼요? 크거나 같으면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이 뭐가 되면 2k 플러스 1 홀수가 된 거야. n이 뭐라고? 홀수. 그럴 때는 여기서 확인해 봤잖아. a가 양수였던 0이었던 음수였던 교점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n이 2k 플러스 a가 0보다 크던 같던 작던 관계없이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잘 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자, n이 2k 플러스 홀수일 때요. 이게 가령 y 콜 a라는 상수함수입니다. 그 y 콜 a라는 상수함수와 y 콜 x라는 함수의 교점 x좌표, 이게 바로 뭐라고요? n제곱근 a입니다. 이번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콜 뭐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a가 되고 있어요. y 콜 마이너스 a와 y 콜 xn과 만났죠? 만난 점 요즘 x좌표, 이게 바로 뭐라고요? n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 말이죠. 자, 이 그래프가 원점에 관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n제곱근 a야.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도 얼마야? n제곱근 a야. 근데 이 점은 y축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좌표를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마이너스의 n제곱근 a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는 두 값이 뭐라고요? 같더라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아래에 있던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툭 기어나와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짝수일 때는 그게 아니죠. n이 모일 때 2k 짝수일 때는 n제곱근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의 값은 자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a가 양수였어요? 이거 뭔데 이거? 실수야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실수야 아니야? 실수지. 같을 수가 없어요. a가 요번에는 음수였을 때입니다. a가 음수였으면 요거는 안에가 마이너스의 음수니까 뭡니까? 양수. 실수야 아니야? 실수. 실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면 양수든 음수든 이 값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딸의 짝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지만 홀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 시험에 교수님이 이거 낼까 안 낼까? 절대로 이 정도의 수준은 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암기했을 땐 왜 그렇지?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암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쓴 게 아니고 앞에 지수로 노가리 깠잖아. 네. 그것도 요거를 갖다가 위에서 깐 겁니다. 왜? 시작할 때 이렇게 팍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뭔 말이야? 에이씨 모르겠다고 책 덮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 살살 꼬신 거였어. 그래서 지수록에 대한 노가리 조금 푸른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굉장히 뭡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오.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지수로 바꾼다. 끝이야. 거듭제곱 나오면 뭐라고? 지수로 바꿔. 뭘 알고 있으니까? 지수 법칙. 그래서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를 지수로 바꾸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 문제 2번부터 다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 문제 1번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봅시다. 두 집합 A와 B가 있대요. 집합 A는 원소가 2와 3과 4와 5래입니다. 집합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1이에요. 자, 집합 A의 임의원소 A와 집합 B의 임의원소 B를 끄집어내서 지금 A 제곱근 B를 만들었답니다. 요거가 뭐가 되겠다? 실수가 되게끔 만족하는 순서쌍은 모두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야, 거듭제곱근이 나오지 않냐? 이 거듭제곱근이 실수냐 아니면 허수냐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뭐라고? n이 짝수냐 홀수냐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라고요. 그러니까 a제곱근 b를 실수가 되게 하는 순서쌍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맨 먼저 하실 일은 a가 뭐일 때? 짝수일 때와 A가 뭐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누셔야 되겠네. 이해하냐? 자, 그럼 A가 짝수일 때요. A는 집합 A에 있는 원소죠? 집합 A 원소가 2, 3, 4, 5니까 짝수가 모두 몇 개 있어요? 2하고 4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A가 취할 수 있는 경우수, A가 취할 수 있는 경우수 모두 몇 가지라고?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가 되려면?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짝수 될 때니까 B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가 되든가 0이 되면 되겠네. 그 B란 뭐냐면 집합 B는 원소죠. 집합 B는 원소 중에서 0이나 양수는 모두 몇 개 있어요? 3개. 얘가 취할 수 있는 경우수는 모두 몇 개? 3개. 그럼 더해서 5야? 곱해서 6이야? 곱해서 얼마요? 6. 여기서 A가 짝수일 때는 6가지 경우만큼의 순서쌍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뭐일 때입니까? 홀수일 때요. 나의 홀수가 되면 A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있어요? 3과 5. 몇 개 있어요? 2가지만큼 있겠네. 여기가 홀수일 때는 여기는 0보다 크던 같던 작던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라고 했네. 네.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는 모두 몇 가지? 5가지가 돼서 여기서 10가지 토탈 60가지 16가지 16가지만큼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형님 유제 1번이에요. 어머머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아니면 미친 척하고 이 수업을 듣는 2학년 올라가면서 이 수업을 듣는 좀 정신 나가셨는지 아니면 상당히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간땡이가 처부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수업은 말이죠. 내신을 포인트로 두는 수업이 아닙니다. 뭐를 포인트로 두는 수업입니까? 수능을 포인트로 두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주로 내시는 문제, 내신을 낼 때 좋아하는 문제하고 교수님들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들하고 문제가 같을까 같지 않을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뭐예요? 수능용임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자,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볼 때 요새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많이 내주시나? 아니요. 안 내주시나? Why? 문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종치고 있네? 좀 쉬었다 할까? 아니요. 테이프 바꿔야 돼. 자식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테이프 바꿔야 돼. 일단 테이프도 바꿔야 되니까 일단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